제가 그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재개발 사업장 중에 잘 사는 흥부 보고 너 딱 하나만 가져라고 하면 저는 한남 5구역입니다. 왜요? 저는 거기가 가치가 제일 높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신분당선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용산구,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한강변, 상대적 평지 이런 모든 거를 봤을 때, 그다음 반포합, 그다음에 그 위에 나인원 한남, 그다음에 뭐 수송사 부지 거기 개발하는 이슈들 이런 걸 모든 걸 봤을 때 저보고 흥부야 너 하나만 가져 그럼 저는 한남 5. 한남 5 사요? 아 비싸요. 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대의원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 성수에서 대장은 성수 1지구고 한남에서 대장은 한남 5인데 이제 사업속도랑은 상관없이 이러면 또 성수에 또 욕먹을라나? 왜요? 근데 뭐 내 생각인데. 저는 한남 5. 제가 얘기하고도 참 웃기네요. 한남 5 사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다. 여기 앉아가지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참 내가 얘기하고도 어이가 없네 진짜. 약간 살짝 현타가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흥부님께서 좀 전체적으로 재개발 시장의 분위기. 근데 아까 성남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성남 상대원 2구역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네. 상대원 2구역은 사실 마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원 2구역에 접근을 하실 때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결국은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여기에 아까 총매매가 내 집 마련 총금액을 구해서 그 마진 크기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 보실 때 옛날 금광 1구역 재개발된 금빛 그랑매종을 많이 보시거든요.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최근에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어요? 네. 오케이. 금빛 그랑매종을 비교 대상 아파트로 삼는 건 오케이인데 거기 1, 2, 3, 4단지를 잡으면 안 되고요. 금빛 그랑매종의 5단지의 시세를 가지고 비교하셔야 돼요. 왜 5단지예요? 왜냐하면 상대원 2구역은 단대 오거리역까지 걸어서 못 다녀요. 버스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제 똑같이 품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금빛 그랑매종 1단지 같은 경우는 걸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앞에 있죠. 앞에. 그렇죠. 앞에 있죠. 물론 조금 그래도 거리상으로 막 조금, 가깝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금빛 1단지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충분히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금빛 5단지에서 단대 오거리역까지 여러분들 못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면 입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대원이랑 금빛 1단지랑 비교하는 건 안 돼요. 그럼 금빛 5단지랑 비교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금빛 1단지 갖고 시세에서 마진 계산하면 마진 잘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금빛 1단지 입지가 상대원 2구역보다 훨씬 좋은데. 그렇게 계산해서 투자하는 게 잘못된 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는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갔던 게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빛 5단지 시세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금빛 5단지 시세랑 상대원 2구역 거를 구하셔서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원 2구역의 일반 분양가가 얼마 잡혀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은지 높은지 적정한 가격인지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구역 얘기도 재밌네요. 해주시니까 여러분 구역 올려주십시오. 아까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 얘기 나오는데 네. 약간 센 데는 얘기 안 하시는군요. 오래 걸릴 거예요. 거기 성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 잡혔던 거 다 없어진 건 아실 거고 성수에 계신 조합원들 다 아실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발표는 지금 계속 늦추고 있는데 일단 발표 나오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발표 나온 성수 전략정비구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님들 제발 공부들 좀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공부들 좀 하시고 조합원들 입장에서 사업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올바르게 사업을 좀 이끌어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광명 좋아요.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힘 풀어주세요. 광명 좋아요. 광명은 좋죠. 사업 거기는 이제 저는 그렇죠. 갑자기 구역 얘기하니까 말을 더듬네. 아니 왜냐하면 어떤 구역 그러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분석인 거죠. 자, 광명 리뷰. 리뷰.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 예를 들면은 4,000세대 아파트. 그러면은 너무나 좋죠, 대단지. 그런데 그게 빌라촌에 있는 4,000세대인 아파트와 예를 들어서 500세대 아파트가 20개 모여 있으면 10,000세대잖아요. 네. 그러면 500세대 아파트랑 4,000세대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500세대가 훨씬 세대 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좋냐? 저는 후자를 더 좋아해요. 그런 걸 단지 밀집도라고 하거든요. 설령 500세대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얘가 10개가 모이면 아파트 군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4,000세대 아파트인데 빌라촌이야. 얘만 그냥 4,000세대 뚝 있어. 전 후자가 좋다는 거거든. 그러면 광명은 후자예요. 다 바뀌니까. 그런 데일수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오르고, 우리 작년에 겪었잖아요. 올해 초. 그렇게 단지 밀집도가 높고 여기 가깝고 한 데는 싸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거래가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광명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여마천은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될 곳입니다. 일단 거여마천은 일단 적어놨어요. 거여마천 적어놨어요. 여기다. 거여마천은 일단 거여 2-1구역과 2-2구역은 이미 완성이 돼서 아파트로 들어왔죠. 이제 롯데캐슬이랑 이편안이 들어왔었고, 사실 거여마천은 아까 제가 단지 밀집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구역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여마천 뉴타운이 3차 뉴타운이 2005년 3차 뉴타운이고, 한남 뉴타운이 2003년에 지은 2차 뉴타운인데, 옛날에 거마 뉴타운이 한남 뉴타운이랑 가격이 비슷했어요. 동급이었어요. 그 위상이 어마무지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아파트로 신축이 되면서 아까 마레프나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입지적 서열이 좀 결정되면서 지금은 뭐 한남 뉴타운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거마에 별로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 송파의 끝자락 뭐 이런 게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거여마천 뉴타운 내에 몇 개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빌라촌이고. 저는 그런 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잖아요, 이번에. 거여 2-1 아파트 됐죠? 거여 2-2 아파트 됐죠? 바로 밑에 새마을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아마 1등으로 구역 지정된 걸로 봐서 구멍이 메워졌죠? 그 다음에 마천 4구역은 조금 있으면 관리 처분인가 나죠? 게다가 마천 4구역은 하이엔드 들어와요. DH. 아무데나 하이엔드 안 넣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마천 3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나서 마천 3구역이 좀 늦죠. 사업 속도가 좀 늦는 게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마천 1구역 조합 설립인가 났죠. 작년인가 이렇게 났고, 마천 5구역은 재작년에 신속통합계획 선정돼가지고 거기도 지금 이제 기본계획 좀 있으면 잡히죠. 그 다음에 마천 2구역, 마천역을 중심으로 그 초등학교랑 그 중앙에 빡 작년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됐죠. 그러면 거여마천 뉴타운 자체가 뭐 그게 100%다 아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획상으로 다 꽉 찬 거예요. 그럼 다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가 뭐예요? 위례. 그 다음에 조금만 올라가면 문정, 가락, 오금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송파의 끝자락 그랬는데 저는 이제 송파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럼 주거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분당, 그 다음에 바로 위가 판교 있죠, 판교. 그 다음에 그 위가 지금 막 천지개벽하고 있는 구성남 있고요, 성남. 그 다음에 그 위가 위례, 그 위가 거마, 그 위가 이제 오금, 가락, 문정, 잠실까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좋죠. 그러네. 좋죠. 게다가 그 북일에 거여마천, 마천 4구역 바로 앞에 길병원 여러분들 다 부진 낙찰 받은 거 아실 거고, 몇 병상이더라. 그 다음에 지금 위례 트램도 여러분들 공사 중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서울시 보도자료에도 나왔죠. 그래서 저는 원래 철도 계획은 별로 안 믿거든요. 근데 실제 삽 떠서 공사하면 그때 저는 믿거든요. 근데 위례 지금 공사해서 거기 마천 4구역 바로 앞에 보면 차량 그 기지 지금 만드는 거 여러분들 가서 공사하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좋죠. 사업 시행인가 나고 감정평가를 진행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 소송 등이 있어서 그 후 7-8년이 지났습니다. 예전 감정가가 지금은 너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모두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저 여기 구역 어디 말하는지 알 것 같다. 일단 사업 시행인가가 나고 감정평가 다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선택할 문제거든요. 조합에서 선택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옛날에 했던, 그러니까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사업 시행가를 받으면서 감정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해 만에 내부적으로 조합에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거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옛날 거 그대로 갖다 쓰면 감정가도 낮고 조합원 분양가도 낮아요. 근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요. 당연히 감정가 오르죠. 공시지가 오른 게 얼마인데. 조합원 분양가도 그대로 올라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옛날 감정가의 옛날 조분가, 지금 다시 하면 감정가 오르고 조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손실을 받는 물건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지 못하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손해예요. 조분가가 올라가면서 감정가가 팍팍팍 올라가주는데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겠죠. 이주비는 최대한 받는 게 좋을까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주비는 보통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나뉘거든요. 자,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 한 4, 5년 전에는 기본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무이자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이주비는 조합원이 이자를 내는 거였죠. 근데 뭐 무이자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합에서 사업비로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무이자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주비 대출이 굉장히 올랐죠.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 이주비가 8%, 그 다음에 추가 이주비 12% 얘기하니까. 근데, 이걸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될지 보다 제가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주비 대출 금리가 굉장히 오르면서 부담을 갖는 조합원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조합의 이주비 대출은 여러분들 변동금리 베이스예요. 아까 제가 페드와치 툴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한남 3구역에 기본 이주비 8%, 추가 이주비 12% 나오면서 그 까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씨, 저렇게 높은 금리 다 망했다 막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준의 금리가 뭐 5년, 6년, 7년, 8년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틀린 건데 금리는 아까도 페드와치 툴 봤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주비 대출도 어차피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주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내 조합이 그 이주비 대출의 이자가 후불제냐 아니냐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거라고 하면 되게 부담이 되죠. 근데 후불제라고 해서 나중에 입주 때 한꺼번에 내는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다른 데 더 좋은 곳에 투자할 곳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런 이주비 대출을 갖고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금리가 계속 간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개발 투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많이 하셨죠. 얘기는 안 할 뿐이지 그렇죠. 몇 개씩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이들 있으시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끝으로 해주시죠. 처음에 오늘 2시간 예상하고 왔다가 3시간 촬영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작년에 제가 왔고 오랜만에 이제 후랭이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또 이렇게 오늘 좋은 영상 찍게 됐는데 뭐 시장이 또 항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위기 같은 게 왔을 때 그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변화하는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앞으로 무슨 공급량이 어떻게 됐고 심리가 어떻게 돼서 앞으로 오를 거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변화가 될 거를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상대적으로 좀 경험해 보니까 안전하더라고요. 그럼 변화는 뭐냐? 하나는 내가 변하든가.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이제 주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좀 투자하기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야 좀 안전하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투자 기준을 갖고 계실 거고 뭐 장이 좀 어려운데 지금 곧 있으면 또 봄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반기부터 시장이 조금 바뀔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응원하고 어디서나 항상 행복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